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값 찾기. 방식은 동일해요. 제1작업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 B2에다가 그대로 붙이는 거는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걸 해봐야 되는데, 이때 문제지에 보면은 뭐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해라 라고 명령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밑에다가 어떤 이제 셀을 병합하는 문제도 나오고 합니다.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B의 11번째부터 G의 11번째까지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글자를 쓰래요. 재고량의 전체 평균을 입력한 후에 H11번째에다가 H11번째 셀에다가 이 재고량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렇죠? 구할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아랫줄에 B의 11번째부터 G 11번째까지를 병합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글자를 쓰래요. 재고량의 전체 평균을 쓰는데, 전체 한 칸 띄고 평균이죠. 쓰고 나서 H11번째 셀에다가 요 상단에 있는 재고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을 구할 때는 에버리지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는 에버레이지라고 쓰시고 블럭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수식에 가서 평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위에 거 블럭을 잡아줄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에버리지 함수는 자동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 엔터 눌러주면 평균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어려운 함수를 안 내요. 합계를 계산하시오, 평균을 구하시오,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가운데 맞춤을 해야 되고요. 가운데 맞춤을 해야 되고, 테두리 선을 그려야 돼요. 테두리 선을 그려야 돼요. 테두리 선 어떻게 그려야 돼요? 지금 여기는 굵은 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테두리 선을 어떻게 그리라는 거예요? 여기는 밑에 왼쪽에 테두리가 없고 아래쪽에 테두리가 있고, 여기는 오른쪽 아래가 없고 사이가 없잖아요. 우리 결과물을 잠깐 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75쪽 한번 보세요. 75쪽. 75쪽에 1번 그림 보시면 하단에 테두리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얇은 테두리를 하래요? 굵은 테두리를 하래요? 무슨 테두리를 하래요? 그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잡은 후에 홈 탭에 가시면 여기에 뭐 모든 테두리도 있고 굵은 상자 테두리도 있고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굵은 상자 테두리 누르면 굵은 상자 테두리 생겼고요. 여기 사이는 또 빠졌으니까 하나 클릭해서 또 굵은 상자 테두리 눌러주면 우리 결과물에 여기가 얇은 줄로 되어 있죠? 얇은 줄로 되어 있잖아요. 얇은 줄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치기에 들어가서 이 오른쪽을 여기는 왼쪽이네요. 제가 왼쪽을 선택했으니까 얇은 줄로 왼쪽을 눌러주면 돼요. 잘못됐다. 얘 오른쪽이죠. 그렇죠? 오른쪽을 얇은 줄로 눌러주면 요 사이가 얇게 들어갔잖아요. 꼭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이 오른쪽은 어떻게 있어요? H를 한번 보세요. OH. H는 원 데이터 영역에서 빼오다 보니까 이 블럭의 위쪽과 왼쪽과 아래쪽은 굵은 줄이 있지만 얘 오른쪽은 어때요? H는 얇은 줄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굵은 줄 들어갔잖아, 끝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가 굵은 줄로 이렇게 모든 테두리 눌러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선이 깨진다? 말이 없잖아. 굵은 줄로 하고 얇은 줄로 하고 점선으로 하고 오른쪽에는 어떻게 왼쪽에는 어떻게를 말이 없잖아요. 그냥 테두리 선만 그려주면 돼요. 자, 거기에 테두리를 그리시오라고 체크돼 있잖아요, 문제지에. 다시 원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아, 얘는 또 피벗 테이블일세? 얘는 또 피벗 테이블이니까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이제 제2 작업에서 피벗 테이블이 나올 수 있고 3작업 뭐 피벗 테이블이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목표값 찾기가 여기 없죠, 지금요. 아, 여기 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테두리를 그리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이 테두리를 굵은 줄에 맞출 건지 얇은 줄에 맞춰서 정확하게 맞춰라고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비워두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가 이 자세히 보면 굵은 줄로, 얘가 굵은 줄입니다. 이거는 왕창 굵은 줄이고요. 굵은 줄로 왼쪽, 위쪽, 아래쪽은 이렇게 굵은 줄을 같이 맞춰 들어간 거지. 그것이 75쪽에 나와 있는 결과처럼 그렇게 굵은 줄로 예쁘게 꾸미라는 얘기 뿐이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지금 테두리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했어요. 지금 여기가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항목을 클릭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렀잖아요. 가운데가 간 거예요. 그 얘는 왜 가운데 왜 안 갔어요? 카운트 해도 되고. 근데 숫자는 오른쪽에 하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뭐 이 작업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란 말은 없지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거를 배우시는 거예요. 자, 평균이 85가 되는데 얘가 80이 되면 좋겠대. 85가 아니라 80이 되면 좋겠대.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게 바뀌어야 80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개가 바뀌는 건 어렵지만 어느 특정 항목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CXC 101 요거 121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얼마로 바꾸면 80이 되겠죠. 그걸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값 찾기의 의미는 목표값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입력 데이터가 변경되면 결과가 따라서 변경된다.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목표값 찾기라고 말하는 거는 결과를 바꾸고 싶다 이거야. 결과를. 그렇다면 입력 데이터 중에서 어떤 항목을 변경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국어, 영어, 수학,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85점이 나왔어. 근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너 기말고사 때는 평균 90을 만들어라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 평균이 85니까 90으로 만들려면 그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어떤 과목은 점수가 바뀌어야 평균이 바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역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해요, 원리는. 자, 여기다 클릭하세요. 다른 데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요 메뉴가 숨어 있습니다.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수식이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요게 아까 에버리지 함수 썼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수식이지. 거기가 수식이지. 그런데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수식이 거기 있네 라고 처음부터 알려주니까 클릭을 안 해도 수월하겠지만서도 다른데 클릭하고 들어가면 거기를 클릭만 해주면 되지. 그런데 걔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찾는 값이 80. 그 수식이 현재 85인데 80으로 바꾸고 싶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를 바뀌어야, 입력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뀔 거 아니냐? 이때 입력 바꾸고자 하는 셀은 아까 CXC1012라고 하는 요 자리죠. 요 자리. 확인 누르면 78로 바뀌었더니 80이 된 거래. 맞으면 확인. 만약에 평균을 만약에 97로 하고 싶어. 얘를 97로 하고 싶어. 그러면 요 CXC1012가 얼마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러면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가서 수식은 그 자리고 얘가 97이다. 그럼 97 쓰면 되고 바꾸고자 하는 거는 얘다. 그럼 얘를 클릭해서 확인 누르면 될 거다 이거죠. 하기 싫으면 취소하면 되고 그래라 그럼 확인 누르면 되고. 목표값 찾기는 원리는 입력을 바꾸면 자동으로 결과가 바뀌는 게 원리인데 결과를 바꾸고 싶다. 결과를 내가 지정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그 중에 입력 데이터 중에서는 뭐가 변경돼야 결과가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입력을 바꿨더니 결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평균을 만약에 내가 이거를 15로 바꾸고 싶어. 그럼 재고량이 마이너스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때는 얘를 평균을 10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경우도. 근데 보편적으로 시험에서는 되는 것만 문제가 내겠지. 자, 74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아랫줄에다가 셀을 병합을 하고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평균 계산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줄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형태가 됐잖아요. 선이. 그래서 그 선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병합을 했고 여기다 함수가 들어갔으니까 얘네들을 블럭 잡아서 셀 서식에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 선을 그려야 되는데 요 오른쪽하고 사이는 얇은 선이고 위쪽하고 왼쪽하고 아래쪽은 굵은 선이다. 이렇게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1번 뭐 누르고 2번 뭐 누르고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요렇게 선이 그려지더라. 테두리 선이. 근데 그렇지 말고 뭐 해라? 그냥 모든 테두리 얇은 줄로 해도 틀리지는 않는다. 정확히 명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선을 안 누르면 틀린 거다.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는 85라고 적혀있는 자리에다가 클릭하고 들어가면 수월하고 다른 데 클릭해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냥 값을 직접 쓰게 되면 안 돼요. 반드시 공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명령을 걸어야지. 예. 그래서 데이터에 가면 가상 분석이라고 하는 가상으로 그래서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서 그때 수식이 어디 있는지 그때 그 값을 얼마로 바꾸고 싶다든지 그럴 때 입력 어떤 데이터를 바꿀 건지 세 가지 항목. 그래서 우리 ITQ는 실기만 보는 거니까 이거로 끝나지만은 커말 자격증 같이 필기 시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목표값 찾기에 관한 요 이론적인 내용을 필기 시험에 내기도 해요.
이때 찾는 바꿀 셀은 어디일까요? 뭐 수식 셀은 어디일까요? 라고 이렇게 비워놔요. 1번, 2번, 3번 써놓고 1번은 어디, 2번은 어디, 3번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보기 중에서 맞는 거를 고른다든지 뭐 이렇게. 달랑 그거네. 목표값장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네 문항을 한번 풀어봐야지 뭐. 네 문항을 76쪽에 나와 있는 대로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을 한번 풀어보는데 문제 1번 같이 한번 해보고요. 원 데이터 복사해서 J작업 B2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유지하고 컨트롤 V. 그리고 아랫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 글자 넣어주고. 그럼 이제 여기는 총 길이의 평균이죠? 총 길이의 평균이에요. 이제 주의사항. 수식에 가서 평균을 계산했는데 얘는 빈 공간 비율을 자동으로 잡아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총 길이를 블록을 다시 정해주면 되는 거죠. 직접 써도 되고, 는 에버리지라고 써도 되고, 엔터. 그 다음에 얘들은 어떻게 해라? 테두리선 그려주고, 얘가 19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때 키키디스의 그 총 길이가 얼마로 변하면 평균이 바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고 들어가는 게 수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얘 값이 19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거를 바꿔서 키키디스에 있는 키키디스의 총 길이를 바꿔서 키키디스의 총 길이가 얼마로 변하면 이 전체 평균이 19.2가 아닌 19가 나오겠느냐 이 얘기죠. 확인. 뭔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가운데 맞춤하라. 그러니까 가운데 해주면 마음 편하지 뭐. 마음 편하지. 테두리선 그렸고.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블록 설정한 후에 J작업 B2에다가 열너비 붙이고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아랫줄에 한 칸을 제외하고 병합하고 시중가 단위 원의 전체 평균. 띄어쓰기는 전체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평균이니까 시중가죠. 는 에버레이지 시중가. 엔터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가운데 정렬하면 되고. 근데 가운데 정렬이 안 되나요? 왜 안 되죠, 지금요? 얘가 쉼표 스타일로 찍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정렬 클릭해 놓으면 그걸로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테두리선을 그리시면 되고. 그런데 얘가 30만원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서 찾는 값이 300000. 이때 뭔가는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이때 콜라겐 크림 얘죠. 얘 5만원짜리를 얼마로 바꾸면 30만원이 되겠느냐 이거죠? 확인. 30만원 되는 거죠. 그 나머지 두 문제도 뭐 굳이 안 풀어봐도 될 것 같아요.
목표값 찾기는 어렵지 않게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네.